자,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선택 과목 화작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법과 작문이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선택지에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여러분들이 화작을 빨리 풀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지문을 빠르게 날림으로 읽고 문제 푸는 친구들은 아마 한 두어 개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기존에는 그냥 날림으로 대강 읽고 문제를 풀어도 답이 딱딱딱 보이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수능시험은 그렇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을 보니까 화작이 언매에 비해서 컷이 항상 높았잖아, 등급 컷이. 그러다 보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정책의 실패가 되는 거거든. 화작과 언매라는 두 개의 선택 영역이 난이도가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게 나라 입장에선 베스트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화작은 난이도를 살짝 높이고 언어 매체는 난이도를 살짝 낮춰갖고 이 두 개를 맞추려고 시도를 한 거죠. 전체적인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 조절에는 나라에서 실패를 했지만 화작과 언매만 봤을 때 난이도를 좀 유사하게 맞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이나 그 이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화작은 무조건 쉽고 언매는 무조건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편견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나라에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화법과 작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화작이라는 영역이 무슨 개념 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그런 영역은 아니죠, 분명히. 이 화작이라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냐면 일단 개념은 약간만 공부하시면 돼요. 특히 화법을 중심으로 해서 화법의 필수적인 개념들 있지? 그런 거 살짝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지문 유형 학습을 좀 해야 돼요. 발표 지문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토론 지문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구나. 이런 지문 유형 학습. 그 다음에 문제 유형 학습. 문제 유형별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관련된 학습.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무시하다가 한두 개 틀리면 1등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영역이 화작인 거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35번에 37번. 항상 보면은 화법 단독 지문, 그 다음 화작 융합 지문, 그 다음에 작문 단독 지문. 이렇게 이제 시험이 구성이 되지. 화법 단독 지문이야.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발표 지문이구나. 머릿속에 쫙 흘러가야 돼. 초반에는 주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가 할 얘기들을 할 거고, 끝부분에서는 요약 정리하며 마무리 또는 당부의 말을 하며 마무리. 이런 어떤 지문의 흐름이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항상 지문을 쫙 읽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 분석을 먼저 하는 거죠. 문제 35번. 위 발표에 대한 설명. 설명이라고 나오면 말하기 방식 문제인 거지. 이런 화법의 말하기 방식 문제는 마치 비문학에서의 내용 전개 방식 문제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는 거죠. 알겠지? 자, 다음에 36번. 다음은 발표자가 위 발표를 준비하며 작성한 메모다. 기억에서 미음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내용을 먼저 구상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문 중에 이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37번. 문제 분석을 잘해야 돼.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상 했던 문제 유형인데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야. 그게 보기 박스야. 보기 박스에 드러난, 잘 봐. 보기 박스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방식. 적절한 것은 이거 보고 풀어라 이런 뜻이죠. 지문 보고 풀어라가 아니라 이거 보고 풀어라. 즉 35번과 36번은 지문을 보고 푸는 건데 37번은 보기 박스를 보고 푸는 거구나. 이렇게 문제 분석이 된 상태에서 지문을 보는데 봐봐요. 화법은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부 내용보다는
세부 내용보다는 말하기 방식 중심으로 독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읽어주면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비문학은, 독서 영역은 세부 내용의 이해와 기억이 중요하지만 화법과 작문에서 특히 화법은, 작문은 비문학하고 거의 유사한데 화법은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방법, 화법, 대화, 말하는 거, 법, 방법, 즉 화법이라는 영역 자체가 말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말하기 방법에 집중하면 돼. 알겠죠? 자, 한번 봐봐. 첫 부분부터.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땡땡땡입니다. 일단 소개를 하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발표 지문은 항상 이런 식이지. 저는 얼마 전 읽은 책에서 자신의 뭘 바탕으로 한다? 경험이죠. 경험. 17세기에 우리 음식 중에 흥미로운 음식을 발견하여 17세기의 두 가지 음식을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여긴 주제. 알겠죠? 혹시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보며. 이게 상호작용. 이런 말하기 방식 중심으로 독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세부적인 내용. 책 제목이 음식 디미방이다. 이게 비문학이면은 그게 중요한 거지만 이게 화법이기 때문에 화법에서는 말하기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예상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으시대요. 이 책은 1670년경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로 당대 음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데요. 음식 디미방이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비문학이면 이 뜻 자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만 화법에서는 그걸 문제로 내는 게 아니야. 여기서 뭐다? 생소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런 게 말하기 방법인 거지. 화법, 말하기 방법. 화법이라는 과목에 맞게 지문 독해를 한다. 알겠죠? 지금부터 책에 실린 음식 중에 석류탕을 먼저 소개하고 난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 제시.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먼저 화면 보시죠.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면 사진. 그러면 어떤 자료? 시각 자료. 시각 자료 제시. 화법의 독해법은 이겁니다. 이거. 말하기 방법 중심으로. 알겠죠? 어떤 음식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또 이제 청중과 상호작용 대답을 듣고는 네, 여러분이 관심을 보이시는 이 사진이 석류탕입니다. 그래, 석류 먼저 소개하겠다고 했잖아. 여기서 석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로 그 과일 이름입니다. 석류탕은 석류 모양으로 빚은 만두를 넣어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인과적 진수, 원인과 결과. 그죠? 석류탕은 꿩고기, 무, 표고 등의 간장과 후춧가루를 넣고 볶아 만두소를 만들고 밀가루로 만든 피에 만두소와 잣가루를 넣어 석류 모양의 만두를 빚은 뒤 맑은 장국에 넣어 끓여낸 음식입니다. 맛없겠네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과정. 단계를 설명하는 거죠. 알겠죠? 화면을 넘기더니 이 사진은 남면이에요. 이번엔 남면. 계란할 때 란, 냉면 할 때 면입니다. 용어. 남면은 계란 흰자와 밀가루를 반죽한 후 썰거나 분틀에 눌러 면을 만들고 이를 삶아낸 다음 또 과정. 됐죠? 지금까지 17세기 두 가지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음식 디미방에는 두 음식을 포함하여 총 146가지의 음식이 면병류, 어육류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면병류는 밀가루로 요리한 거고 어육류는 생선과 고기 그리고 뭐 이런 걸 말합니다. 또 개념 정의. 그렇죠? 제가 소개한 건 어육류에 속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음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책을 보시면 흥미로운 음식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발표는 여기서 끝.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봐봐. 35번 한번 봐요. 이 발표에 대한 설명. 선택 7번. 두 가지 음식에 대해 발표한 거 맞는데
중간중간 요약하지 않았죠. 끝부분에 살짝 요약했지. 그죠? 제끼고. 2번 소개한 두 음식에 대해 추가 자료 탐색은 이거잖아. 다른 음식. 알겠죠? 제끼고. 3번 소개한 조리법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다른 음식의 예. 그 예 사례가 다른 음식의 사례가 아니죠. 제끼고. 4번 발표자 자신의 경험 첫 부분에 자신이 얼마 전 읽은 책을 바탕으로 발표 주제를 선정했다. 맞죠? 답은 4번이죠. 자, 다음 36번 하나씩 대입하면 이것도 뭐 선생님이 깊게 설명할 게 없어. 선택 7번 음식이 소개된 문헌, 음식 디미방. 2번 사진 제시했고 3번 책의 집필 시기와 책 제목의 의미 아까 개념 정의 뭐 이런 거 나왔고 4번 청중에게 익숙한 단어 계란할 때 란 막 이런 거 5번 청중과의 상호작용 맞는데 청중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부에서 안내한 발표 순서를 바꿨다. 얘는 발표 순서를 바꾼 적이 없어요. 아 관심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순서 바꿀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없잖아. 답은 5번이죠. 원래 순서대로 석류탕 그 다음 남면. 됐죠? 자, 두 문제를 풀었으면 그 다음 37번은 보기박스 보고 푸는 거야. 보기박스 보고. 보기박스 봐봐. 석류탕과 남면을 조리할 때 모두 꿩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걸 보니 이게 발표 내용이야. 당시에는 꿩고기가 구하기 쉬웠나 봐라고 추측하며 듣기. 추론. 추측. 알겠지? 이런 걸 뽑아내야 돼. 학생이는 석류탕에서 만두 만드는 방법이 내가 아는 만두 만드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가 않네 뭐. 내가 아는 즉 자신의 배경 지식 이런 걸 뽑아내는 거고 석류탕이 어육류에 속하는 걸 보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석류탕이 어육류에 속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비문학이면 그게 중요한 건데 화법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죠? 고기를 핵심적인 재료를 간주해서 분류한 것 같아. 추측. 바탕으로 문제 풀면 답은 4번.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끊어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들었다. 추론. 됐죠? 답은 4번. 첫 질문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여기엔 함정도 없었어. 근데 두 번째 38에서 42번에 함정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8에서 42번. 자, 이건 뭐냐면 화작 융합이네. 가는 한 학생이 학생의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 장문. 나는 가를 읽은 학생의 학생들이 나눈 대화, 화법, 장문 플러스 화법, 화작 융합 지문. 자, 융합 지문을 풀 때는 가 읽고 나서 가와 관련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일단 풀어요. 그건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풀려. 그 다음 나를 읽고 나서 나머지 문제를 푸는 거야. 읽고 나서도 아니라 읽으면서. 알겠죠? 자,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자, 38번. 가의 장문 맥락을 파악한 내용. 가. 그냥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9번. 보기를 기준으로 하여 가를 평가하시오. 가에 대한 문제예요. 가 읽고 풀면 돼. 됐지? 이 문제 살짝 함정이 있습니다. 살짝. 자, 그 다음에 40번. 나의 학생 1에 대한 설명. 학생 1이 나에서 뭐라고 했는지만 잘 보시면 돼. 학생 1이 나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잘 보면 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데 문제의 형태는 간단한데 3점이잖아.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3점이라고? 라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 이 문제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학생 1. 그 다음 41번. 기억, 니은의 발화에 대한 이해. 끊어가자. 기억에서 한번 풀고 답 나오면 땡큐고. 알겠죠? 자, 다음 42번. 나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나에 대한 문제인데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이니까 이거는 내용을 잘 보셔야 돼. 비문학 일치 문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대안에 대한 검토. 그 대안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됐지? 자, 화작융합에서 애들이 시간을 하염없이 보내는데 잘 들으세요. 화작융합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그대로 나왔어.
가는 조금 세밀하게 독해를 하고 가는 약간 자세하게 가는 자세하게 그리고 나를 읽을 때는 좀 빠르게 나는 빠르게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를 했었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어차피 가에 나왔던 내용이 나에 또 나와. 그러니까 나를 읽을 땐 가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읽어주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가는 세밀하게 한번 볼게요. 장문은 비문학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내용 플러스 글쓰기 전략에 주목해야 된다. 내용적인 요소도 분명히 물어봐. 근데 글쓰기 전략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봐. 알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학생회에서 개최하는 토론 한마당에 참가자고자 하는 신영균이에요. 토론 한마당을 담당하는 학생회 운영진에게 예상 독자. 예상 독자가 누구냐면 토론 한마당을 담당하는 학생회 운영진. 이게 예상 독자, 예상 독자. 장문에서 이런 예상 독자는 출제 요소입니다. 잘 봐야 돼, 예상 독자. 출제 요소. 알겠죠?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의 개선. 이 주제야.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의 개선을 건의한다. 이게 글의 목적이에요. 토론 한마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선 방식이 문제가 있다. 개선해달라.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학생회가 진행해온 토론 한마당은 예선과 본선에서 항상 많은 청중이 참여한 가운데 대면 토론으로 진행되어 현장감이 넘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대면 토론이니까. 그런데 역적 참가팀이 늘어나면서 애들이 토론대회에 그렇게 참가를 많이 하나? 이상한 학교예요. 예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고 예선을 운영할 인원과 심사를 할 심사자 확보 곤란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예선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을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제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왜? 대면으로 진행했는데 너무 많은 팀이 참가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학급당 한 팀만 나와라. 이렇게 하게 됐대. 그게 바로 현행 토론 한마당의 운영 방식이야. 학급당 한 팀. 근데 얘가 지금 건의하는 건 뭐야?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 학급당 한 팀이 말이 되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지. 알겠죠? 다음 문단. 하지만 또 역접이야. 이런 현행 예선 방식으로 인해 요걸 기억했어야 돼. 현행 예선 방식이 뭘 말해? 학급당 한 팀. 요거. 알겠죠? 토론 한마당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졌다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항상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면 그에 의해서 저 뒤에는 뭐가 나오겠구나. 해결 방안이 나오겠구나. 이걸 의식했어야죠. 문제점에서 해결 방안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알겠죠? 학생이 또 알다시피 작년 행사 이후 학교신문이 전교생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었고 설문조사 이런 거 출제 요소죠. 토론 한마당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률이 76%로 매우 높았습니다. 구체적 수치 제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오케이? 불만의 원인은 예선 참가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현행 예선 방식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한 팀이니까. 나는 나가고 싶은데 쟤네 팀이 나가면 나는 못 나가. 됐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선 방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의문이야. 건의문. 현행의 평가 방법인 대면 토론을 유지하려면 예선 기간이 짧아서 참여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선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첫 번째, 예선 기간의 연장. 이게 해결 방안이야. 예선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면 토론 외에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이게 두 번째야. 첫 번째, 기간 연장. 두 번째, 다른 방법. 실제로 우리 학교와 학생 수도 거의 같고 토론에 대한 관심도 높은 인근 학교 중에서도 사례 제시.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겪다가 예선 방식을 개선하여 이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제시. 이런 게 출제 요소죠. 이 학교들에서는 대면 토론의 기간 연장이나 대면 토론 대신 예선에서 토론 개요소로 평가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예선에 참가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건의하는 거야. 토론 한마당 예선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야. 그러니까 기간 연장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평가 방법 변경. 위에 나온 뭐 토론 개요소 심사나 이런 거죠. 방식으로 현행의 예선 방식을 개선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게 되어 불만이 해소될 거예요. 이런 게 뭐야? 기대 효과. 이런 게 출제 요소죠. 그러면 토론 한마당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토론 한마당이 학생 자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될 거예요. 기대 효과. 읽어주셔서 땡큐. 이게 끝났죠? 가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나까지 읽어가면 가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런 시간 낭비를 없애자는 거지. 알겠죠? 좀 38번. 자, 가에 대한 것. 선택지 1번.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 예상 독자가 누구였어? 이거 운영진이었지? 걔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 맞죠? 끝. 답은 1번. 여기서 끝나는 거야. 됐지? 자, 다음 39번 한번 볼게요. 자, A. 해결해야 할 현재 문제를 제시했는가? 해결해야 할 현재 문제가 뭔데? 참여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다. 학급당 한 팀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선택지 1번. 이 문단에서 문단을 지정해줬어. 1문단, 2문단. 이 문단에서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언급한 내용 끊어봐.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은 뭔데? 학급당 한 팀. 그로 인한 문제는 뭔데?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 그게 여기 나왔느냐? 여기는 기존의 방식의 장점. 그런데 기존의 방식에서 참가팀이 늘어가지고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즉 여기 나온 문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했다까지만 나왔지,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한 현행 방식의 문제점이 뭔지는 여기 안 나왔어. 뒤에 나와. 그 문제는 뒤에 나와. 뒤에 3문단.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참가팀이 늘면서 발생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문제로 제시했다. 그래, 참가팀이 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 늘면서 이런 거를 제시한 건 맞는데 그런 점에서 A를 충족하느냐? 이거는 해결해야 할 현재의 문제도 아니야. 그거는 기존 방식의 문제 때문에, 잘 봐, 다시 한번. 참가팀이 늘면서 예선을 위한 시간, 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한 이게 현행 방식이야. 이 현행 방식의 문제점은 다음 문단에 나온다고. 근데 선택지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 문장에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 이게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하는 이건데 이거의 문제를 언급한 내용이 나왔다고 했잖아. 그건 다음 문단에 나온다고. 답은 1번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그랬지. 참가팀이 늘면서 발생한 운영상의 어려움은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 A를 충족했느냐? 해결해야 할 현재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 해결해야 할 현재의 문제는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해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라는 그 문제점이라고. 답은 1번. 그러니까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경우에 시험장에서 문제점 여기 있어. 문제점 있어. 어려움. 문제점 있어. 오케이, 맞아. 이러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봤어야 돼. 여기서의 어려운 문제점은 기존 방식의 어려움이었던 거고 현행 방식의 문제점은 뒤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존 방식,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현행 방식 학급당 한 팀 제한, 이걸 구별해서 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나머지 문제들은 나와 관련이 있으니까 나를 빠르게 읽는 거야. 왜? 어차피 지금 했던 얘기 또 할 거라고. 나는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학생일이 토론 한마당 행사의 예선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게시판에 올라온 걸 봤지? 그게 가의 글이죠. 기간 연장은 일정상 당장 반영하기 곤란하니까
참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논의해보자. 기간 연장은 당장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학생 1이 말했어. 이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 두 가지였지. 첫 번째 기간 연장 또는 평가 방법 변경이었는데 기간 연장은 당장은 힘드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겠어? 평가 방법 변경이겠지.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뭐겠구나. 참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겠구나. 됐죠? 기간 연장은 X. 오케이? 학생이가 예선 참가 인원을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하다 보니 이게 현행 방식이라고. 이게 뭐다? 현행 방식이다. 토론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져서 불만이 많다는 건데 그래 위에 나왔죠. 예선 방식을 바꿔야 되겠더라. 학생 1이 행사 운영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고 심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면 토론을 유지하다 보니 참가 인원을 제한하게 되어 불만이 많아진 거니까 이게 아까 위에 나왔던 그 어려움이지. 기존 방식으로 인한 어려움. 대면 토론을 대신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어. 대면 토론을 대신하자.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시간 장소가 필요하고 막 이러니까. 알겠죠? 그러면 토론 개요서를 도입하는 게 좋겠어. 토론 개요서. 이렇게 토론할 거라고 개요를 짜갖고 내는 거지. 그래서 언급한 것이기도 하지. 여기서 글은 가를 말하죠. 논제에 대한 입장과 근거가 담긴 토론 개요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선을 치르는 거야. 학생 3이 동영상을 활용하는 건 어때? 참관 신청한 팀들 중에 두 팀씩 서로 찬반 나눠 토론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제출하게 하는 거야. 동영상 평가를 하자. 학생 1이 두 가지 방식이 여러 측면에서 달라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방식은 잘 생각했어야 돼. 이걸 만약에 아까 나왔던 기간 연장과 평가 방식의 변경으로 읽었으면 문제 풀면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방식 위에 나온 토론 개요서, 동영상 평가 요거죠. 알겠지? 각각의 방안이 가지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토론 개요서의 장점이 나와. 평가하면 현행 방식일 때 예선에 참가하지 못할 학생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도 안 받고 대면 토론을 운영할 인원이나 심사자를 섭외하는 부담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어. 이게 토론 개요서의 장점이야. 선생님, 화법 지문이니까 이거는 내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 화작 융합에서의 화법 지문은 내용 자체가 장문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융합이잖아. 내용적인 측면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때. 화법 단독 지문은 말하기 방법 중심인 거고. 알겠죠? 동영상 제출하도록 하면 대면 토론과 달리 토론 시간이나 장소를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토론 개요서를 평가할 때와 달리 참가자들이 상대방과 서로 소통하는 토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두 가지의 장점. 두 방식의 단점이나 운영상 어려움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방식이 뭐다? 여긴 기간 연장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건 애당 좌가 날라갔다. 제외됐다. 이 두 방식은 토론 개요서, 동영상 평가. 알겠죠? 단점이 뭘까? 청중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대면 토론만큼의 현장감 있는 토론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테니 그거 말고 얘기해 줄래? 이 현장감을 제외한 나머지 단점이 뭐 있니? 동영상 촬영하려면 참가팀들이 별도의 장비를 준비해서 번거로워. 카메라 있어야죠. 또 토론 개요서와 다르게 대면 토론만큼 시간이 필요하니까 많은 팀이 참가한다면 심사자의 평가, 그 동영상 언제 다 볼 거냐 이거지. 됐죠? 자, 그 다음 기억. 토론 개요서로 평가하는 것보다 심사자의 부담은 큰 게 맞겠네. 동의하는 거야. 그런데 토론 개요서 평가는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하기는 어려워. 자, 일부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기억과 관련해서 41번. 자, 선택지 1번. 기억은 기억 직전에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의 일부를 긍정하면서 끊어. 직전 발화의 일부를 긍정했다. 맞겠네. 요거 긍정하면서 추가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다. 됐지. 답은 1번. 더 볼 필요 있나? 그럴 필요 없죠. 기억에서 끝났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야, 그래도 이제 니은은 신경 안 써도 돼. 답이 나왔으니까. 토론에서 더 중요한 건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타당함을 밝히는 논증 능력이니까 그걸 평가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냥 나도 좋아.
토론 개요소를 평가하면 예선 참가 가능한 인원이 늘겠지. 그러면 게시판에 그래서 말하는 학생들 불만이 해소될 거야. 모두들 동의했으니 이 방안이 뭔데 결국 토론 개요소 평가 방안. 이걸 도입하기로 하고 오늘 논의는 끝내자 이렇게 했지. 자, 잘 봐요. 40번에 학생 1 얘인데 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 7번. 가에서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 개선을 요구한 것을 논의의 계기로 삼고 있다. 그건 맞죠. 학생 1의 첫 발화. 개선해달라고 게시판에 올라온 걸 봤지? 자, 이제 논의해보자. 요거니까. 됐죠? 2번. 가에서 서술한 예선 참가 인원 제한의 배경을 언급하며 끊어봐. 요거 시간 공간 부족 어쩌고 저쩌고 뭐죠? 요거 언급하며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맞죠? 자, 3번. 가에서 예선 방식 개선을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식 각각의 장단점을 판단하게 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선택지가 맞아 보이는 게 함정이라고. 선생님, 두 가지 방식 각각의 장단점. 두 가지 방식 봐요. 학생이 뭐라고 그랬나? 야, 이 두 가지 방식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뒤에 이 두 가지 방식 단점은 뭐라고 생각해? 선생님 맞잖아요.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얘들아, 예선 방식 개선을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식. 가에서 이래서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가에서 예선 방식의 개선을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은 이거였죠. 기간 연장 또는 평가 반복 변경. 그런데 이 기간 연장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죠. 왜? 기간 연장은 아예 제외하고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맹점이 뭐였냐면은 이거야. 가에서 예선 방식 개선을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은 분명히 첫 번째 기간 연장 또는 두 번째 평가 방법 개선 이건데 이 각각의 장단점이면 기간 연장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란 얘기지. 이게 제외가 되고 평가 방법을 토론 개요서로 할 거냐 동영상으로 할 거냐 두 가지를 놓고 그거의 장단점을 생각하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토론 개요서냐 동영상 촬영이냐는 가에서 예선 방법 개선을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은 기간 연장 또는 평가 방법 개선이라고. 가에서는 특히 뭐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의한 평가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어. 이게 틀렸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이거의 장단점을 판단하게 했다라는 게 틀렸다는 얘기야. 알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애들한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이 앞에 말을 신경을 안 쓰고 두 가지 장단점 맞지? 두 가지 장단점. 뭐에 두 가지냐고 뭐에. 여러분들의 맹점 그걸 출제위원이 파고든 거야. 애들은 앞에 있는 선택지 앞에 있는 말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뒤에만 꽂혀 있을 것이다. 내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죠. 요즘 수능 선택지 함정의 특징. 앞부분에 이렇게 꾸며주는 형식의 말 자체가 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니네는 그거를 머릿속으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거 단편적인 것들만 생각한다라는 거. 그 허점을 찌른 문제가 40번입니다.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겠지. 답은 3번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42번. 대안에 대한 검토인데 그 대안은 두 가지였죠. 토론 개요소하고 동영상 촬영 방식. 근데 선택지 2번 보면 동영상 방식의 장점으로 끊어봐. 심사자 섭외의 부담을 줄인다? 심사자 섭외의 부담을 줄인다는 그냥 눈깔만 있으면 돼. 심사자 섭외의 부담을 줄인다. 심사자 섭외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건 뭔데? 토론 개요소 평가죠. 동영상 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여기서 39번과 40번에 함정이 있었다라는 거. 그 함정은 결국은 같은 맥락이다. 39번의 선택지 1번이나 애들은 그냥 문제 언급했어에 꽂혀 있겠지만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의 문제점이 아니라 기존 방식의 문제점이었던 거고 40번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 맞아. 그런데 그 두 가지는 가에서 제시한 예선 방식 개선을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 결국은 같은 맥락의 함정이야. 39번을 틀린 사람은 40번도 동시에 틀렸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 43에서 45번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 어렵지 않죠. 43에서 45번. 자, 장문 단독인데 뭐 악기 연주자가 겪는 질환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워낙 쉬운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문제를 좀 볼게요. 자, 43번. 초고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작성할 때 활용한 글쓰기 방법. 답은 2번이죠. 두 범주 여기 나오잖아. 두 범주. 악기군과 부위의 범주로 나누어. 두 범주로 나누어. 됐죠? 자, 44번. 이런 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A가 첫 문단을 수정한 거래. 뭐 이렇게 푸는 거야. 첫 문단. 이거지? 이거랑 이 보기 박스를 그대로 비교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차이점에 밑줄을 쳐. 차이점에. 차이점은 여기 사무직의 요통이 대표적인 얘기다. 이게 삭제됐어. 왜냐면 여기는 악기 연주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삭제했죠. 그 다음 여기에 없는 게 또 보기 박스에 있어. 그게 뭐냐면 요거죠. 이런 얘기들. 뭐 이렇게 누적되어 나타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이렇게 된다. 어떤 원인에 대한 설명.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이런 형태의 문제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한다? 직접 1문단과 여기를 비교하면서 차이점에다가 밑줄을 쳐. 그 밑줄 친 내용을 포함하는 선택지가 답이야 그냥. 알겠나요? 자, 그 다음 45번. 45번 자료 활용 문제인데 자, 봐. 다음은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문제가 3점짜리로 잘 나온다라고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지. 그러니까 가는 악기 연주자의 근골격계 질환, 지문의 주제와 맞는 자료죠. 전체 부위 유병률은 전체 부위 유병률, 병이 발생하는 비율은 관악기는 57.6, 건반악기는 75, 현악기는 그러니까 이게 1등, 이게 현악기가 2등, 이게 3등이다. 전체는. 통증 부위에 따른 유병률은 상지 부위에게 상지, 이 위쪽, 어깨나 막 이런 쪽. 관악기 대비 건반악기가 1.82배, 현악기가 1.57배였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반악기가 1등, 그 다음에 현악기가 2등, 관악기 대비니까 관악기가 3등이죠. 똑같네. 건반악기 1등, 현악기가 2등이니까 2등, 관악기 3등. 이게 똑같아. 근데 기가 막힌 함정을 또 팠어. 출제위원들 미쳤나 봐요 진짜. 잘 봐. 하지 부위, 이 다리 쪽. 다리 쪽은 관악기 대비했을 때 건반악기가 1.72배니까 건반악기 1등, 현악기 0.84배, 관악기 대비 0.84배. 이게 무슨 뜻이니? 1배 이상이어야 관악기 대비 더 많다라는 건데 0.84배는 더 적다는 얘기잖아. 관악기를 1로 봤을 때 현악기는 0.84배면 얘는 0.84니까 1보다 더 적다는 얘기잖아. 즉 관악기가 2등, 현악기가 3등. 기가 막히게 함정을 봤어.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관악기 대비 건반악기는 1.82배, 현악기는 1.57배 이렇게 가버리니까 관악기보다 무조건 높다는 얘긴데 얘네가. 이 0.84배의 의미는 관악기를 1로 보면 현악기는 0.84라는 얘기니까 관악기가 더 높은 거지. 1, 얘는 0.84. 기가 막힌 함정. 하지 부위에서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밑에 자료는 뭐야? 자, 나-1의 자료는 연주자들의 인식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나-2는 휴식 유무에 따른 질환 유병이에요. 휴식을 취했을 때와 안 취했을 때. 이건 이렇게 봤어야 되는 거지. 휴식이 있었을 때는 유병률이 요건데 휴식이 없을 때는 이렇게 높아. 그러면 그 차이가 가장 큰 건 관악기니까 관악기가 휴식이 많이 필요한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악기 막 이만한 클라리넷이 이만한가? 뭐 하여튼 이거 숨차게 막 쎄 빠지게 불고 나서 안 쉬면 어지러워서 쓰러질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다에는 어떤 교수의 인터뷰 자료.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럼 선택지 1번 봐봐. 가를 활용하여 끊어. 악기 군별 상지 부위의 유병률 차이에 대해서 끊어. 건반 악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악기, 관악기다. 맞죠? 맞지? 몇 배 그거를 잘 보세요. 그 다음 2번 가를 활용하여 끊어. 악기군에 따른 부위별 유병률 순위에 대해서 상지 부위와 달리 하지 부위의 유병률은 전체 부위 유병률과 순위가 일치하지 않죠. 왜? 0.84배에 주목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0.84배. 자, 3번 나-1을 활용하여 끊어봐. 질환의 유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끊어. 뭐 좋다. 근골격계 질환이 연주 자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야, 선택지 미쳤네. 얘들아, 근골격계 질환이 연주 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이런 병이 있으면 그 병 때문에 불편할 테니까 연주 자세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얘기잖아.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나와야 돼? 연주 자세가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바뀌어야죠. 쉽게 말하면 어깨가 아파서 연주 자세가 삐뚤어졌다 이게 아니라 평소에 이런 연주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잖아. 바뀌어야 돼. 답은 3번이에요. 45번에서도 움찔했을 수 있다. 0.84배 막 이렇게 간 거랑 요거 말의 순서 바꿔놓은 것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은 어떤 자세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지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연주하는 자세가 달라진다가 아니야. 알겠나요? 그래서 화법 작문은 선생님이 그 함정이 있다고 짚어주었던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에서 함정을 파는 방법, 함정을 팔 때 출제위원들이 선택지를 교묘하게 어떤 식으로 바꿔놓는지, 여러분들의 맹점, 선택지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고 두 가지 장점, 단점 다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보는 그런 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 자체가 큰 공부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오답이 되는 선택지들은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지? 자, 화법과 작문 선택 과목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